지난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다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번 2차에서는 10명 중 1명은 아예 제외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나도 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생필품이나 병원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쿠폰을 사용하셨던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연구자문해 온 정석진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지원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돕고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2차 소비 쿠폰의 지급 기준과 제외 대상, 그리고 혜택을 꼭 챙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지급 때는 거의 전 국민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기준으로 무려 97% 이상이 지급이 완료되었지요. 이 말은 곧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실제로 혜택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지급된 쿠폰은 사용처도 넓고 활용도가 높아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도 손주들과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때 유용하게 쓰셨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1차 소비 쿠폰의 가장 큰 사용처는 외식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약 30.4%가 식당이나 카페, 배달앱을 통해 쿠폰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세대에서는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식보다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쿠폰을 더 많이 쓰셨던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60대의 경우 생필품 사용 비율이 무려 39.4%에 달했고, 그 다음이 외식,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관련 항목이었습니다. 즉, 시니어 세대에게 이 쿠폰은 단순한 여가 지원이 아니라 생활비를 보충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쿠폰을 받았음에도 불편을 겪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동네 슈퍼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고기 같은 기본 식재료를 사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소비 쿠폰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했는데 쿠폰을 받았지만 막상 쓸 데가 없어 그대로 묵혀뒀다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특히 농어촌에서 자주 들려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것입니다. 물론 전국 모든 하나로마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하는 지점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주변에 동네 마트가 아예 없거나 품목이 너무 제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2200여 개 하나로마트 가운데 약 5% 수준인 121곳 정도가 사용 가능 지점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니어분들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처 확대가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는 동네에 하나로마트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과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어르신들께서는 주민센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사용 가능 지점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1차 소비 쿠폰은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누렸지만 동시에 시니어 세대에게는 생활비 보충 효과와 함께 사용상의 불편이라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어르신들의 생활 현장을 좀 더 반영한 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2차 지급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1차와 달리 전 국민 지급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음 내용에서는 바로 그 핵심인 2차 지급 기본 원칙과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소비 쿠폰 지급의 기본 원칙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번에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1차 소비 쿠폰은 말 그대로 전 국민 지급이었습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모두가 똑같이 지급을 받았지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받을 거야 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는 다릅니다.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닙니다.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상위 10%에 해당되나? 아니면 받을 수 있나? 사실 이 질문 하나로 이번 제도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차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심지어 금융소득까지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지급 방식입니다. 1차 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는 다릅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일괄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9월 22일 하루를 기점으로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꼭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직 멀었겠지 하시다가 신청 기간이나 지급 일정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체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연금밖에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우선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이번 2차 지급은 단순히 소득만 낮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 재산, 금융자산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고소득층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정부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가장 알기 쉽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려면 어르신들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정책 혜택을 한 발 빠르게 챙기실 수 있는 알림망이 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지급 일정이나 신청 방법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2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이 아닙니다. 상위 10% 소득재산 보유층을 제외한 국민 90%만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9월 22일. 단 한 번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나는 해당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지급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의 원칙을 말씀드렸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가구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소득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는지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제 가장 중요한 세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위 10%를 뺀다라는 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가구별 월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 금융소득 요건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별 월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월 502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인 가구는 825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1,05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28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위 10% 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혼자 사신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시면 되고 자녀와 함께 사시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득이 낮으니까 문제없겠지 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토지, 건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한두억 원을 넘는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약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소득은 연금밖에 없지만 오래된 집값이 올라서 자산가로 분류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액 자산 보유층으로 분류되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 즉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는 넉넉지 않은데 노후 대비로 적금이나 펀드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많다면 소득 수준만 보고 안심했다가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월소득, 재산, 금융자산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 가구의 월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또 나는 집 한 채만 있는데도 제외될 수 있나요? 네, 집값이 공시가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다면 소득이 적어도 자산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행 이자가 연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생활비는 빠듯해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락할 수 있다는 게 이번 2차 지급의 특징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 가구는 나는 받을 거야 하고 안심했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함께 본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탈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급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층별로 차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금액이 계층별로 달라집니다. 우선 일반 국민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때 받았던 금액과 합쳐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1차에서 15만 원을 받으셨고 이번 2차에서 10만 원이 추가되니 총 25만 원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차 20만 원, 2차 20만 원,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25만 원, 2차 25만 원,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지난 1차 때 기억하시나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3만 원을 더 받으셨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려 5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에서도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나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께는 기본 지원금 외에 지역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도시에 사는 자식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하고 웃으시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현금으로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도 쿠폰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처럼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트, 편의점, 약국, 안경점,
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가시는 약국이나 슈퍼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하나로마트가 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121곳 정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 거주 어르신들께는 특히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전에 반드시 내 지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 자료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나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재산, 금융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급 금액도 계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은 지원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내 권리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정책 내용을 어르신들께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잘 몰라서 하시며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손쉽게 이해하시고 직접 챙기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상황은 좀 특별한데 나는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도 함께 공유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조건을 충족하고 지급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신청을 놓치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차 소비 쿠폰은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따로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도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24 사이트와 지자체 주민센터가 주요 신청 창구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24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급적이면 자녀분이나 가족과 함께 가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입니다. 정부가 정한 신청 기간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다른 복지 정책들을 보면 신청 기간이 보통 2주 안팎으로 짧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기한이 지나버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국민비서 앱 알림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국민비서 앱을 설치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급 일정이나 신청 기간이 시작될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통해 놓칠 뻔했는데 덕분에 신청했다는 경험담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소득재산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탈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같은 기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준비가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가족에게 미리 부탁하거나 주민센터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쿠폰을 받으셨다고 해서 모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의 사용처는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제한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받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불편을 겪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내 지역 하나로마트가 지점인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쿠폰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만큼 억울한 일은 없으니까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1차 때도 쿠폰을 받았지만 사용처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고, 또 신청 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정부 발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고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상위 10% 소득재 산금융자산 보유층은 제외됩니다. 지급일은 9월 22일. 단 한 번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일반 국민 1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5만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도 있습니다. 신청은 일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비서 앱을 통한 알림 설정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생활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생필품 구매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달력에 9월 22일을 표시해 두시고 국민비서 앱을 설치해서 알림을 켜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늘 어르신들의 든든한 복지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서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들, 이번 기회 꼭 챙기셔서 필요하신 곳에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